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의 명운이 걸렸다고까지 평가받는 아주 작은 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솔직히 엑시노스 하면 몇 년 전 성능 논란이나 그 발열 문제 때문에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미지가 좀 안 좋았죠. 바로 그 엑시노스가 엑시노스 2600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뭐 역대급 성능을 들고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이 모든 것을 건 2나노 공정의 첫 주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칩의 놀라운 성능부터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이 작은 칩 하나에 삼성 반도체의 미래가 달린 이유까지 그야말로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신제품 출시 소식 그 이상입니다. 과거의 오명을 싣고 시장의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삼성의 거대한 승부수라고 봐야 하거든요. 승부수. 오늘 이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엑시노스 2600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인공인 엑시노스 2600부터 바로 만나보죠. 저도 공개된 벤치마크 점수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상적이었죠. 특히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 멀티코어 점수는 경쟁작인 퀄컴 스냅드래곤을 거의 따라잡았던데요. 거의 근접했죠. 무려 10개의 코어를 넣은 게 정말 효과를 보는 건가요? 아,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엑시노스 2600은 삼성의 첫 2나노 GAA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플래그십 칩이고요. 내년 갤럭시 S26의 심장이 될 모델입니다. 네. 목표는 명확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애플의 A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긱벤치 6 기준으로 클럭 속도를 높인 프로토타입이 싱글코어 3309점, 멀티코어 11256점을 기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코어 덕분에 멀티코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잠깐만요. 10코어요? 듣기만 해도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좀 걱정부터 됩니다. 어떤 부분이시죠? 네. 예전에 엑시노스가 그 발열 문제로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아, 그쵸. 그런데 코어를 더 늘렸다니 이건 뭐 불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요? 삼성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능을 아무리 높여도 열 때문에 스로틀링 걸려서 제 성능을 못 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삼성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엔 정말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신기술입니다. 히트 패스 블록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칩이 수많은 작은 방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파트 단지요? 측정 방, 그러니까 코어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 기존에는 그 열이 주변으로 그냥 퍼져나가서 단지 전체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하지만 히트패스 블록은 그 뜨거운 방에서부터 단지 밖으로 열을 곧장 빼내는 일종의 초소형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와, 칩 안에 고속도로를 만든다? 네, 칩 내부에 미세한 방열 통로를 만들어서 열을 원천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전부터 효과를 봤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FOWLP 기술까지 더했습니다. 아, 그 기술은 칩의 열을 외부로 더 잘 내보내게 도와주는 그런 포장 기술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칩에서 나온 열이 스마트폰 기판으로 잘 전달되도록 도로를 넓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코어는 10개로 늘리면서도 발열은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겠다는 게 삼성의 계획인 거죠. 10코어의 새로운 방열 기술까지 정말 작정하고 만든 칩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설계도가 있어도 이걸 뭐 종이 한 장 오차 없이 인쇄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 인쇄 과정, 즉 생산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바로 수율 문제 말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수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 장의 웨이퍼에서 만들어낸 칩 중에 쓸 수 있는 정상품의 비율을 말하죠. 네네. 삼성의 2나노 공정 수율이 최근 50%에서 60% 사이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초기 30% 수준에 비하면 이건 괄목할 만한 성장이긴 한데 근데요. 문제는 이게 여전히 너무 낮다는 겁니다. 50% 수율이면 칩 2개를 만들면 하나는 그냥 버려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나요? 비용은 2배가 되고 생산량은 절반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죠. 아, 이 때문에 엑시노스 2600의 초기 생산량이
월 15,000장 웨이퍼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5,000장이요? 네, 이 정도 물량으로는 갤럭시 S26 시리즈 전체는커녕 절반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업계에서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결국 또 지역별 뽑기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겠군요. 내 갤럭시는 스냅드래곤인데 네 갤럭시는 엑시노스다. 뭐 이런 상황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초 삼성의 목표는 어느 정도였나요? 내부적으로는 S26 전체 물량의 50%까지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수요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30%도 버거울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30%요? 네, 특히 최장의 모델인 S26 울트라까지 엑시노스를 탑재하려던 그 야심찬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수율이 이 정도로 심각하면 보통은 한 발 물러서지 않나요? 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텐데 삼성이 이 2나노에 거의 모든 걸 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요? 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무려 70% 이상을 장악한 철옹성입니다. 70%? 반면 삼성의 점유율은 7%대에 불과하고 2022년부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이대로 가다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거죠. 이나노 공정은 이 판을 뒤집기 위한 필사적인 승부수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겠죠. 이 승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잡겠다는 그런... 네, 삼성은 2027년까지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고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 지금의 7%대 점유율을 3년 안에 3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엄청난 계획이네요. 그렇죠. 정말 거대한 도박이네요. 그런데 이 도박이 성공할 거라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나요? 수율만 보면 좀 암울한데요. 놀랍게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최근 테슬라와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에 달하는 차세대 AI 칩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23조 원이요? 하지만 테슬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TSMC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꽉 잡고 있는데 테슬라 계약이 그에 비견될 만한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물론 당장의 물량으로는 애플에 비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TSMC의 핵심 고객인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직접 뺏어오기보다 TSMC가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신흥 시장을 공략하는 일종의 교두보 확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두보 확보 전략. 네, 테슬라의 AI 칩, 그리고 최근 수주한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장비 업체 마이크로비티나 가난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수율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과 최신 GAA 기술을 무기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레퍼런스를 쌓는 겁니다. 정면 승부보다는 일단 우리 기술을 써줄 고객들을 확보해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쌓고 그걸 바탕으로 수율을 끌어올려서 주력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TSMC가 최근 미국 공장 건설 비용 상승 등으로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삼성에게는 기회거든요.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이 삼성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군요. 아까부터 GAA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삼성의 핵심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일종의 수도꼭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수도꼭지요? 기존의 핀팻 방식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 위에서만 밸브를 눌러서 물을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틈새로 물이 조금씩 셀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누설 전류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GAA 방식은 수도관 자체를 손으로 완전히 감싸주고 꽉 쥐는 방식입니다. 와, 훨씬 직관적이네요. 전류가 흐르는 통로 전체를 모든 방향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누설 전류를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 효율이 높아지고 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수도관을 위에서만 누르느냐 사방에서 감싸주느냐의 차이군요.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술을 왜 TSMC는 아직 안 쓰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삼성의 가장 큰 도박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오, TSMC는 안정성을 중시해서 3나노까지는 검증된 핀팻 기술을 고수했고 2나노부터 GAA를 처음 도입합니다. 네. 반면 삼성은 일부러 더 어려운 길을 먼저 갔습니다. 3나노부터 GAA를 도입하면서 엄청난 수율 문제로 고생했지만 그 덕분에 TSMC가 이제 막 겪기 시작할 시행착오를 삼성은 이미 2년 넘게 겪으면서 데이터를 쌓아둔 셈이죠. 아, 먼저 매를 맞았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먼저 매를 맞고 얻어낸 값진 시간과 경험입니다. 만약 삼성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2나노 수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이 도박은 역사에 남을 성공 사례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10코어와 최첨단 방열 기술로 무장한 엑시노스 2600이라는 강력한 기대주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50%의 처참한 수율이라는 2나노 공정의 높은 벽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느껴지네요. 바로 그 긴장감이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을 통해 엑시노스 2600이 과연 설계도상의 성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삼성 파운드리 사업 전체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시험대. 단순히 스마트폰 칩 하나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시장의 거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삼성의 수십조 원짜리 도전이 본격적인 평가를 받는 순간인 거죠.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을 확보하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GAA라는 선행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까지 갖춘 삼성이네요. 과연 이 지긋지긋한 수율 문제를 극복하고 2027년의 목표, 즉 점유율 20%와 흑자 전환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정말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엑시노스 2600은 그 기나긴 레이스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삼성 반도체의 미래가 바로 이 작은 칩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